코로나19가 사람뿐만 아니라 한글까지 감염시키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와 외래어들이 넘쳐나고 있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도 그 뜻을 쉽게 알기 어려운 외래어와 단어를 자주 섞어 쓰고 있습니다. 행정용어도 쉬운 한글로 바꿔 써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감자료에서 지난 3년 사이 경기도 지역 음주 단속 적발 건수가 10만 3,400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4만 1,600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오는 14일 부평 미군 기지가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1939년 일본군 조병창이 자리한 이후 81년 만에 시민들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사람뿐만 아니라 한글까지 감염시킨 듯 관련 용어가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는데요. 한 번에 알기 어려운 외국어나 합성어 대신에 쉬운 한글로 대체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로운 용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팬데믹과 엔데믹, 위드 코로나 등 언뜻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많은데요. 심지어 이 언택트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변조 중에 하나입니다. 시민들은 이들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지 들어보겠습니다. 사전적인 뜻은 제가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사용하는 문맥이나 정황을 볼 때에 더 이상 통제 범위를 벗어난 어떤 인간이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 범위를 벗어난 어떤 상황을 말하지 않나. 그 정도 정황으로 저도 사용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뭐 외국 말보다 한국말 한글로 쓰는 게 훨씬 낫죠. 뭐 나이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야 뭐 신세대들이야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영어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뭐 젊은 세대들이야 다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약간 이렇게 기본적인 중년이 넘은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를 못할 때가 많잖아요. 꿍꿍 앓다가 나중에 저 뭐냐고 물어볼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는 좀 순수하게 한글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Oh no, I never used before. I just found out last month, so in September. Yeah, it was new word for me. 국립국어원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새로운 용어를 순화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팬데믹은 세계적 유행으로, 엔데믹은 주기적 유행, 에피데믹은 유행으로 고쳤을 것을 공고했습니다. 또 스니즈 가드는 침방울 가림막으로, 언택트 서비스는 비대면 서비스로, 뉴노멀은 새 기준이나 새 일상으로 고쳤을 것을 제시했습니다. 또 어려운 한자 등도 이해하기 쉽게 바꿀 것을 권장했습니다. 비말은 침방울로, 의사 환자는 의심 환자로, 지표 환자는 첫 확진자로 순화했습니다. 외국어와 한자를 합성한 단어도 비교적 쉬운 말로 대체했습니다. 코호트 격리는 동일 집단 격리로, 위드 코로나 시대는 코로나 일상으로, N차 감염은 연쇄 감염이나 연속 감염으로 다듬었습니다. 어떤 정보든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겠죠. 그래서 알기 어려운 외래 용어를 보다 쉬운 말로 다듬어서 지금 언론과 국민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어려운 외래 용어들이 코로나19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건강 생명과 관련한 분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보다 쉬운 용어를 사용하려고자 하는 그런 태도,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단어는 시대적 배경이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전문 단어나 외래어보다 쉬운 우리나라 말로 대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길거리를 걷다 보면 여기가 한국인지 외국인지 모를 정도로 일본어와 영어가 섞인 간판들이 많은데요. 우리 일상생활에 침투한 일본어와 영어 등 우리말 사용 실태를 권수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0년의 역사를 지닌 대구 공구골목. 긴 거리를 따라 공구 상점 500여 개가 촘촘히 들어서 있습니다. 한때 골목 한 바퀴를 돌면 탱크도 만든다는 이곳을 걷다 보면 익숙하면서도 생소한 용어들이 눈에 띕니다. 바이브레다, 비니루, 브라시, 훅기. 일본어 혹은 일본식 발음으로 된 영어 단어들이 두루 쓰이고 있습니다. 뭐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있지 않나요? 없어요. 예전 한 30년 전이라 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는 거. 특정 전문 분야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남아있는 일본어. 국립국어원은 지난해 우리가 흔히 쓰는 일본어2 용어 중 꼭 가려 써야 할 50개를 선정했습니다. 일본식 한자어는 한자의 음과 뜻을 이용해 일본이 독자적으로 만든 단어인데 다반사, 망년회, 이길 등이 꼽혔습니다. 일본어 소리를 빌린 일본식 음차어엔 무대뽀, 삑사리, 와사비 등이 포함됐습니다. 잔고, 그리고 이빠이, 그리고 땡땡이? 너무 익숙하고, 그리고 솔직히 잔고가 한국말인 줄 알았어요, 저희는. 그래서 사용을 했어요. 일본어인지 전혀 몰랐어요. 일본어의 경우 오랫동안 우리말로 바꾸어 쓰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영어는 걷잡을 수조차 없습니다. 대구 최대 번화가 동성로. 한국인지 외국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영어 간판들이 잠식했습니다. 카페들이 보인 한 골목은 더 심각합니다. 실제로 골목 시작부터 끝까지 한글로 된 간판은 12곳 중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어가 처한 환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한국인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전에 있는 내용으로 바르게 배우고 있는 외국인들이 오히려 배우고 나서 현장에 나가면 한국인들이 자기가 배운 것과 다르게 쓰거나 아니면 오히려 한국인들이 모르고 틀릴 때 굉장히 혼동스러워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국어를 포기하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이지혜 아나운서, 요즘 TF 구성이라는 표현을 많이들 쓰는데 TF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태스크포스의 줄임말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행정이나 정책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 용어죠? 네, 특별한 업무를 추진하는 임시 조직이라는 용어인데 특별 전담 조직으로 바꿔도 충분해 보입니다. 그렇죠. 자, 이처럼 행정기관에서 쓰는 용어 중에서 내용을 알 수 없는 단어나 외래어 표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광역지자체가 지난 5월 제공한 보도자료입니다. 저가항공사 취항을 지원한다는 내용인데 영문과 한자, 줄임말로 된 행정용어가 수두룩합니다. 제목부터 TF, 이어 본문을 보면 팬데믹과 모기지, 조기 정착과 로드맵까지 모두 영문과 한자어, 그리고 줄임말입니다. 국립국어원이 제시한 순 우리말로 바꾸면 TF는 특별 전담 조직으로, 팬데믹은 세계적 대유행으로 쓸 수 있습니다. 또 모기지는 근거지로, 조기 정착은 빠른 자리매김으로, 로드맵은 단계별 이행으로 바꾸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TF 태스크포스 팀, 그 임시팀 아니야, 긴급팀 같은 거? 근데 뭐 대중화돼 있는 행정용어지 뭐 지금은. 전달에 그게 더 안 되니까. 이게 뭐 외래어가 한국말처럼 된 거지 뭐 이거는 솔직히. 의미가 같은 중복 표현도 눈에 띕니다. 항공과 관광을 융합한 컨버전스 사업. 이 문장에서 융합과 컨버전스는 같은 말입니다. 생활과 밀접한 행정 분야에서는 어려운 한자 용어가 유난히 많습니다. 호적은 지난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로 변경됐습니다. 매도와 매수, 전입세대 열람, 재적 등본과 같은 한자 행정 용어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행정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려는 노력이 없지는 않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경남도, 충남도와 강원도교육청 등은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까지 마련했습니다. 조례를 통해 공문서에 우리말을 쓰고 외래어와 줄임말 등을 최소화하기로 했지만 각종 문서에서 외래어와 한자어 표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3년 행정용어 순화어 검색 변환 시스템까지 구축해 보급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용어 순화 시스템이다. 어디 지자체에서 보급했대? 어디 엉뚱한 데서 보급했나? 나는 못 들어갔지. 국립국어원은 지난해부터 고교 졸업생 이상이 어려워하는 공공용어를 좀 더 쉽게 바꾸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공공용어를 쉽게 바꿔 표준화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 보니 실제 행정에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조성으로 저희가 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되도록이면 양질의 용어를 만들어서 너무나 무리하게 막 지나치게 국어 순화를 하면 사실은 좀 반감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세계적으로 우수한 한글이 만들어 반포된 지 올해로 574돌째. 행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부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부평 미군 기지가 오는 14일 81년 만에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인천시는 개방 행사를 열고 부평 미군 기지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인데요. 해당 지역은 지난 1939년 일제강점기 시절 조병창으로 조성됐고 해방 이후에는 미군 기지가 들어서며 금단의 땅이 됐는데요. 아픈 역사를 뒤로하고 드디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부평 미군 기지는 행사 당일인 14일에는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15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최근 2년 8개월 동안 경기도에서 약 10만 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기대 국회의원이 경찰청에 2018년부터 2020년 8월까지의 음주단속 적발 현황을 공개했는데 경기도의 적발 인원은 10만 3,435명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과 경남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양기대 의원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많다며 제도적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낡은 주거지를 완전 철거하는 대신 집을 수리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서울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공공재개발 사업까지 등장하면서 이 도시재생을 두고 주민 사이의 갈등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낮은 담장과 따뜻한 색감의 연주황색 대문, 곳곳에 마련된 벤치와 화단까지. 서울 성북구 장이동에 있는 가꿈주택 골목길입니다.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 모델 중 하나로 꼽히지만 여전히 재개발을 바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내부가 다 오래돼가지고 부실부실하고 겉에만 지금 해서 좋다 하지 이번 비에도 진짜 동사무소에서 모다 빌려다가 다 풀 정도로 그 정도로 낡았어요. 주변 새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뛴 것도 도시재생에 힘을 빼놓는 요소입니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재개발 사업을 통해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올해 말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많게는 수억 원가량 웃돈이 붙은 채 분양권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주도해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공공재개발도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종로구 창신동에선 공공재개발을 원하는 일부 주택 소유주와 도시재생을 통해 머물고 싶은 주민 간 갈등 조짐마저 보입니다. 절대 들어오지도 못하지. 후동과 보트게 돌아. 겨우 이제 이것 갖고 앉아갖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막말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막막해. 도시재생 지역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도 공공재개발 추진 움직임이 생기는 등 사업이 흔들리는 상황. 부족한 인프라를 다른 정비사업장에서 끌어오고 주택을 새로 짓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주변 기반 시설이 좀 양호한 지역에 대규모 개발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기부 체납을 할 게 아니라 여기에 기부 체납을 해서 뭐 생활 SOC라든지 도로라든지 주차장을 확보하게 한다면은 두 개가 윈윈하는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부와 서울시는 다음 달 중순까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를 공모하고 있지만 도시재생 지역은 우선 제외했습니다. 사업 시행의 일관성을 지키겠다는 판단으로 보이는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집수리와 골목 꾸미기 등 기초 단계를 벗어나 규모 있는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TBS 유민호입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